지난 시간에 연월일시의 의미, 근묘화실, 원형이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이 나중에 우리가 실제 그 연결을 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고 활자를 해석하거나 이럴 때 다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음양, 오행,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양 공부, 이런 그 변화의 학문을 다룬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역학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접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음양만 가지고 논하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또한 한정이 없는 거고 결국 이렇게 어떤 변화의 근원을 거슬러 쫓아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음과 양이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존재 요소들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은 변화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 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크게 보면 그 음양 이전에, 그죠? 음양 이전에 우리가 이걸 이제 음양이 나누어지기 전의 자리를 도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도에서 근원에서 뭔가 갈라져 나가고 분파되고 이래서 음양도 나오고 오행도 나오고, 그러니까 음양, 사상도 나오고 오행도 나오고, 팔괘로도 가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사주명리 하시는 분들은 십천간 십이지지, 그렇죠? 이런 형태로 다 세분화해서 어떤 그 갈래가 디테일하게 구분되어진 부분은 있지만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음양으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세세하게 내용들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양 공부 좀 하시고 웬만한 명리학 서적이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음양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 명리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또 어떻게 내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활용을 할 거냐. 사주 명리는 기본적인 그 체계 자체가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하늘의 10가지 기운하고 땅의 12가지의 기운, 그죠? 요거의 기본적인 22글자의 배합이고, 위아래로 딱 맞아 떨어지면 60가지가 되고, 서로 간에 연결이 되면 맥스가, 그죠? 51만 8,400가지의 조합으로 유형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51만 8,400이라고 하는 이 뭔가 이렇게 지엽이 분파되고 분산돼 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거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음양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숲이 되는 거고, 이런 51만 8,400은 숲을 이루고 있는 어떤 나무들, 가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양은 또 음양 이전에는 도가 있었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이런 인지 영역으로, 현재 의식으로는 인지가 안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많은 선인들이, 우리 이런 공부의 선배들이 그냥 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도에서 뭔가가 움직임이 생기고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음양으로 나누어지고 여기까지 이제 부분이 되어졌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음이 있으면 이 음의 모습은 양이 있어야
드러나고 가치가 있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람들 입장에 보더라도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나눌 때 여자를 남자를 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음의 존재가 개체가 양을 만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보통 음기다, 뭐 응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또 햇빛이라고 하는 양지와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서 변화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생리학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만나야 거기에서 어떤 뭐 흔히 말하는 생식도 이루어지고 결합도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후손 생성을 위한 후대를 이어간 어떤 이런 진행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홀로 독음 이렇게 독양은 변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은 양을 위해 존재하고 양은 음을 존재한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즉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떻게 존재한다?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봄여름이 있으면 가을 겨울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뭔가 자기 고유한 개체성과 속성을 가지면서 서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논리가 그대로 이 팔자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간에 갑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갑은 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 그러면 이 목도 나누면 갑목이 있고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는데 갑목을 양이라고 을목을 음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뭔가 양의 에너지는 양의 기운은 무형을 얘기하고 기를 얘기하고 정신을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물질이나 정신이나 의도나 의향이 구체화되고 실현되고 체현되는 것, 이런 실제 모습, 이런 거는 물질이 되는 을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목 자체도 음과 양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 그런데 또 크게 보면 이게 갑을 병, 정 해서 무까지 가고, 그렇죠? 무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게 기운이 에너지가 이렇게 생하고 이렇게 팽창하고 하는 이런 양의 이런 확산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하고 장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뭔가 이렇게 자연의 변화에서도 영원히 생장을 하지는 않는다란 말이에요. 영원히 번성하질 않아요. 영원히 양의 시공간으로만 펼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변화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돌아가는 거고, 인간의 삶도 뭔가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뭔가 이런 순환 사이클도 보면 크게 양의 시기, 그리고 양으로 쭉 이렇게 분열하고 발산하고 그러다 보면 그 분열 발산이 뭔가 극에 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수렴의 시기로, 그렇죠? 수렴의 시기로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렴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임계까지 가면 다시 이렇게 갑을 병정의 작용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서로 양과 음과 양으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이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모습 자체는 결국 변화를 완전하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이다라고 얘기하면 목도 음과 양이 있고 화도 음과 양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이라고 하는 거에 갑은 목의 기를 형성을 하고 을이라고 하는 건 목의 어떤 거예요? 질,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갑을 모으기다라고 하면서 나무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무를 만지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을의 모습이 많은 거지. 느껴지는 거니까. 단지 이런 목의 정신에 해당이 되는 거는 갑이 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갑을이 결합이 돼서 목이라고 하는 형상이나 목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기본적인 오감을 통해 가지고 물질, 현상, 현실의 기보다는 질에 이렇게 이렇게 접하는 부분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나무, 해서 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엄밀하게 나누면 음양으로 나눠지는 거고, 근데 결국은 목은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자라는 성분인 거고, 그죠? 자라는 성분인 거고, 생하는 성분인 거고, 나아가는 성분인 거고, 그러니까 나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목적지로 여행을 떠나가는 여행자 같은 마음인 거야. 여행 가기 전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주도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설레잖아. 가서 뭘 할까? 뭘 재미진 걸 경험을 할까? 재미난 걸 구경할까? 그러니까 뭔가 집 떠나고 길 떠나고 여행 떠나는 그러한 그 나그네의 심정과 같이 그런 희망에 부풀고 꿈을 갖게 되고, 그렇죠? 궁리를 많이 하고 구상을 많이 하고, 그게 다 청소년기 때 이럴 때, 그렇죠? 해가 막 떠오를 때 그 햇살을 받으면서 그 센치해지기보다는 오늘 뭘 할까 해가 뜨면 이렇게 뭔가 생동감 있고 이런 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그 양의 모습이고, 근데 또 양이 쫙 발산을 하다 보면 발산해서 오시가 되고 이렇게 미시로 넘어가다 보면 그 지나친 양기가 이렇게 수렴이 돼서, 그렇죠? 수렴이 돼서 해가 미시를 지나서 신시를 지나면, 그렇죠? 신시를 지나면 어때요? 노을이 지고 뉘엿뉘엿해지고 집 생각도 나고 집에 들어갈 생각도 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유시가 되면 해가 지고 출시가 되면 완전히 떨어지고 이러면서 뭐 해자축에 또 이런 그 휴식의 과정, 음의 과정, 지음, 극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이런 음양의 이런 상대 작용을 하면서 이게 결국은 계속 순환을 한다. 단양, 홀로 존재하는 단양이나 도금동양은 이거는 변화의 본래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 거다. 음은 양을 위해서, 양은 음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보면 존재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음양이 서로 상대작용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상보작용도 한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물질과 정신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서로 간의 조율이나 조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서로 너는 나 나는 나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단절돼 있는 게 그냥 뭐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도, 아니 물론 사람 사이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그렇지만 서로 만나서 뭔가 투닥투닥거리고 갈등 구조에 놓이고 그렇더라도 그게 해결이 잘 되면, 적절하게 잘 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음의 모습, 원래 가지고 있던 양의 모습보다도 어떻다? 더 승화가 된다. 승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팔자 내에서도, 그렇죠? 팔자 내에서도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거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봐서 양의 대표적인 에너지를 목화라고 볼 수가 있고, 맞죠?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음의 대표적인 에너지를 금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는 팔자고, 그렇죠? 팔자고, 행은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변화를 실제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인자는 5개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오행이라 그러잖아. 음양 오행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행도 올리면 음양이 되는 거고, 음양도 올리면 그냥 도가 되는 거고, 도를 그래서 태극이라고 얘기를 했지. 태극생 양이하고 양이생 사상하고 사상생 팔귀하고 팔귀에서 정기륙, 이게 다 어떤 만물이 하나에서 연역적으로 출발이 돼서 현실을 이루고 또 결국은 이게 귀납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하나로 체화된다라는 거야.
그게 요즘 현대물리학이 다 밝혔어요. 블랙홀, 화이트홀 이거 다 밝힌 거라고. 결국 그게 결국 수화운동이고 본체 이론에서 다로, 다해서 일로 이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뚜렷하게 계산을 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하루 24시간으로 명확하게 들여다본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의 사이클 내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흐름의 더 상위 개념의 극대화된 개념에는 그런 순환의 서클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변화의 어떤 이치로 본다라고 하면. 그게 결국은 음양의 흐름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자리는, 포지션은 8이 되고 움직이는, 채워지는, 움직이는 요소는 5이 되니까 결국은 어느 자리인가는, 어느 에너지인가는 좀 치우치게 돼 있겠죠. 상식적으로. 맞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음양이 8개를 반틈 나눠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하나? 근데 이렇게 어느 글자가 오행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무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의 에너지가 치우쳤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음으로 치우쳤느냐, 양으로 치우쳤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 팔자에서도 크게 어때요? 음양으로 구분이 되어지겠지. 자, 우리가 지금은 팔자를 해석하는 도구들, 수단들, 팩터들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팔자 내에서도 작용을 하더라. 근데 각각의 개체적으로 흔히 얘기해서 이 음양의 모습이 가장 이렇게 그 극명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팔자에서 충이라는 거예요. 충이라는 게 뭡니까? 충은 서로 지지해서 그렇죠? 천간에서도 극이나 충이 일어나지만 지지는 아주 피할 수 없이 활과 관역이 되는 거지. 내가 어느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대상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 있으면 오로 가는 거고, 그렇죠? 축이 있으면 미로 가는 거고, 이거 나중에 육충할 때 다 배웁니다. 인이 있으면 뭘로 가는 거예요? 예, 신으로 가는 거고, 묘가 있으면 뭘로 가요? 예, 유로 가는 거고, 진이 있으면 술로 가는 거지. 예, 이거 뭐 공부 겸 외워보세요. 이렇게. 해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가 있으면 다시 이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보세요. 이게 물론 음양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로 나눌 수도 있고 에너지로 나눌 수도 있고 기운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그냥 보면 우리가 자는 음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는 수니까. 수니까. 그렇죠? 수니까 오는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사가 에너지는 양인 거지. 그렇죠? 양인데 또 이렇게 양이 되고 음이 되고. 그렇죠? 요 술도 이럴 때는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충미하고 충미는 음토 이거는 양토 이렇게도 구분을 해요. 그런데 크게 보면 요거 신자진 운동을 해 나중에. 신자진 운동. 진이라는 거는. 진은 술은 인호술 운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고라 얘기하고 화고라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양이라고 얘기한다. 물론 토를 또 음양으로 나눌 때는 이걸 양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로 나눌 때는 이렇게도 나눈다. 묘는 그죠? 묘는 양이고 그죠? 동쪽 기운이니까. 그리고 유는 음이고 그죠? 또 당연히 인묘는 양이고 신유는 그죠? 이렇게 이제 음이고, 이런 식이, 그죠? 축토는 해자 축이니까, 겨울이니까, 이 음이 되고, 이게 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음양이 서로 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명리가 과거 명리, 기존 명리하고 그 현대 명리하고 대체적으로 그런 그 어떤 그 이치들이 제대로 이렇게 그 유전이 돼 왔는데 현대에 와서 가장 많이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충이라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서로 충하면 충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충해서 그러니까 뭐 차가 서로 정면 충돌하면 다치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 전통 명리에서는 좀 흉하다라고 봤어요. 근데 과거에는 뭐냐면 이게 흔히 어떤 농경 사회였고 대가족 사회였고 그렇죠? 뭔가 이
내가 앉아있는, 내가 뿌리 내려야 될, 내가 어떤 근거가 되는 터전이 움직이는 걸 좋지 않았어요. 그 움직이는 게 뭐예요? 나는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 자식 해서 3대, 4대가 마을에서 터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일시 연월이 이렇게 충이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고향 떠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흉하다가 본 거야. 떠나면 기반을 잃어버리고 어딜 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요즘 축은 또 어떻게 봅니까? 해외 가는 거야. 아니 근데 가려면 번거롭기는 하지. 번잡스럽잖아요. 뭐 짐도 쌌다 풀어야 되고 집도 뭐 다시 얻어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데 일단은 다른 데를 가면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움직이려면 번거롭기는 하지만 움직여서 기회가 많다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마치 서해안 갯벌이 왜 이게 굉장히 자원의 보고가 되냐면 그냥 이게 정지만 돼 있다라고 하면 갯벌이 이렇게 살아 숨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밀물 썰물 어때요? 계속 이거 충작용인 거거든. 충으로 서로 자극하고 자극을 주고받고 이러니까 그게 살아 숨쉬는 거지. 그 안에 해저에 갇혀있던 그 영양분도 이렇게 그런 밀물 썰물 이런 거에 의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순환하기도 하고 자체 또 대류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런 에너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물론 단순하게 보면 그렇고 또 지지는 내 에너지가 또 천간하고 결합을 하면 이게 자가 강하냐. 만약에 내가 해자로 있다라고 하면 오가 자를 충하는 것보다 자가 오를 충하는 게 이 오가 더 세력이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가 있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 또 자가 이렇게 없으면 자가 약해지겠고. 근데 분명하게 서로 간에 자극 현상이나 충동의 현상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에서 보면 뭐냐면 그냥 뭐 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자가 되면 이렇게 일양이 희생하고 일양이 희생하고 해서 이걸 지뢰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이렇게 음에서부터 이렇게 신유술 해자축으로 왔던 것이 새로 시작하는 이런 에너지.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오화가 되면 이거를 일음이 희생한다 그래. 이게 천풍국계라 그래.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가 새롭게 음기운, 양기운이 이 전환점을 이룬 그런 데를 자나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의학에서는 이거를 오운, 천간의 작용 오운이라고 하고 지지는 육기라고 하는데 육기는 이게 이제 어떤 충의 작용인 거죠. 충의 작용.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수기로 너무 수렴되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너무 얼지 않도록 씨앗이 너무 냉동돼서 얼어버리면 자축인으로 해서 새로운 새싹이 나오기가 힘들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알게 모르게 자연에서는 이걸 대대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데 대대작용. 기다림을 기다렸다가 서로 대충하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뭔가 자의 시기 때는 상대방의 오의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자가 너무 얼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 오의 시기가 되면 사오미로 너무 분열 팽창이 돼서 완전히 흩어지지 않도록 자수로 어때요? 그걸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내 팔자 내에서도 작용하는 기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은 음양대로 사주팔자는 팔자대로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유분리 희기가 다 존재를 합니다. 이를테면 예전의 사주팔자의 관법은 이게 자평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평. 이게 어떤 조화나 균형을 맞췄을 때 조화나 균형. 이게 왜냐면 물이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어떤 수평을 이루듯이 지나침이 없이 이렇게 사주팔자도 음양이나 오행이 균형이나 조화를 이루는 게 좋다. 이렇게들 판명을 했어요. 그건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일단